은퇴 및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몰빵해 놓으면은 네. 그래서 뭐 저 부동산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제가 80인데 네. 10억 원 부동산이 있는데 네. 현찰은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월세 조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1주택 종부세도 뭐 논란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근데 이 값이 10억이 네. 매년 2억씩 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현금을 좀 빌려 쓰더라도 담보대출 더 내면 그렇죠. 되니까. 네.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선진국들 보면은 니얼 퍼거슨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 경제사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한 150년 정도 부동산, 뭐 주식, 채권 이런 거 쫙 봤어요. 네.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이 탁월하게 좋고, 네. 어떤 시기에는 주식이 좋고, 네. 어떤 시기에는 금이 좋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 게 부동산이 제일 좋았다는 기억만 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도 뜯어보면은 좀 왜곡된 기억인데 전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전체 주식의 상승, 채권의 상승 전체 네네. 보면은 부동산이 뭐 미칩니다. 채권보다 낮아요 우리는. 부동산이 제일 아래예요? 네, 우리나라만 특이해요. 보통 세계적으로는 네. 주식이 최고 좋고 수익률은 그렇지 리스크도 높고 네.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 채권이거든요. 네. 우리 채권이 한 30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옛날 금리가 뭐 30%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네. 채권이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산을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약간의 캐시가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특히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좀 막으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75% 정도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노인들 되면 한 80% 90%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캐시가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추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게 채권이나 주식 쪽으로 좀 돈이 흘러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비록 충격은 있겠지만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자체적 성장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인이라 해서 굳이 주식을 안 할 필요는 없고 좀 안전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ETF나 뭐 이렇게 지수는 뭐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수가 뭐 갑자기 10년 내 반토막이 나서 10년을 행보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뭐 집값하고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채권, 부동산을 분산 투자가 좋고 그다음 부동산에 있어서도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시라면은 그것도 몰빵은 안 좋습니다. 뭐 집 한 채 그 새 들어 사는 거 아니고 상가 10채 몰빵. 아마 코로나 오면 바로 파산할 겁니다. 자기 돈으로 다 샀으면 몰라도. 다 대출 끼고 하는데 지금 다 공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도 몰빵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리스키한 쪽에 조금씩 넣어도 돼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하면 가장 큰 원칙은 이제 몰빵하지 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최고과정 주임 교수도 해보고 해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저 재산 불리는 거는 세태급입니다. 세금. 세금 어떻게 처리할 건가. 노후에 당신이 쓰고 있는 것들은 적당히 뭐 쓰더라도 자, 그다음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보통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모님한테 어떻게 드릴 거냐, 자식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평생에 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항상 정리에 염두를 두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 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신문을 탁 보시면서 야 이거 확정 수익 10%라는데 맞냐?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시잖아요. 뭐 저 제주도 호텔 확정 수익형 그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분인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높은 게 다가오면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냥 사기입니다. 수익률 높고 뭐 따박따박 나오고 보장하고 그걸 왜 어르신한테 갖다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해 먹어야지. 그렇게 좋은 거는. 그래서 그걸 뭐
어르신들이 그걸 체크할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든요. 네네네. 젊은 사람들은 뭐 알아보고 해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람이 뭐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말이야. 딱 얘기하고 믿잖아요. 또 공증이 있다 그러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노인분한테 이상하게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보통은 이제 다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뭐 다단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하면 최악의 선택은 네. 묻지마 투자. 적어도 이제 그 묻지마 투자는 남들이 막 사고 하니까 나도 이제 뭐 여기 조퇴 누가 이렇게 하고 또 뭐 유튜브에서 누가 조퇴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 사실 때는 그 지방의 인구가 증가하느냐 아니냐. 더 중요한 거는 고용이 증가하느냐 아니냐. 네. 인구와 고용. 그것만 고용만 증가하면은 네. 뭐 웬만한 지방 다 사도 돼요. 고용이 증가하는 지방이 네. 아닌데 사는 거. 근데 뭐 저기 가보면 아무 상관없이 자기 고향이었다는 이유로 사고. 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묻지마 투자인데. 네. 그리고 또 뭐 관광지에 뭐 확정 수익형 뭐 이런 거. 네네네. 호텔. 뭐 누가 믿어요 그런 걸. 누굴 믿고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묻지마 투자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냐. 호재 같은 게 있죠. 네. 요즘 뭐 공항 이슈도 있고 뭐 대기업이 어디 간다는 이슈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택은 굉장히 좋고요. 네네. 뭐 도로라든가 뭐 네. 철도 아니면 뭐 주변에 뭐 관광지 생긴다더라 이런 것들은 주택보다는 토지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돼요. 사실 토지가 수익률은 주택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방은 차라리 주택보다는 토지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이렇게 하면 토지를 부추기는 거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주택은 네. 2배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토지는 한 몇 년에 2-3배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에 네네. 집을 사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고생하고 마음 졸이는 그것도 뭐 하나의 안전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토지 같은 것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지방은 그게 수익률은 훨씬 낫다. 네. 근데 왜 저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갈까요? 그냥. 추종 매매죠, 뭐. 그런 추종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이게 이제 그 떨어질 때는 또 네. 한없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저도 투자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네. 학생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바심만 버리면 된다. 조바심을 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내에 5억짜리 땅이 있어요. 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내일까지 계약하라면은 뭐 이제 없어진다. 뭐 내일부터는 6억이다. 네. 그럼 오늘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냥 자기 거 아니다 생각해라. 그냥 내 복이다 인정하고 팔자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조바심 내고 들어가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에 들은 얘기가 기획부동산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가면은 계약할 확률이 무진장 높아집니다. 전화해서 사무실까지 오는 확률은 엄청 낮은데 가서 앉으면 계약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공포 마케팅에다가 뭐 조바심을 이용한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확인하면 될 문제거든요. 근데 본인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남이 저러고 또 1억 벌었대, 뭐 몇천만 원 벌었대, 나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밥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할 때는 그런 산업에 의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서히 망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냐. 인구가 워낙 급속하게 늘었다가 조금씩 정체되거나 선진국은 줄기 시작하는데 주는 게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지역에는 그냥 다 사라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은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고 지방 소도시들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는 뭐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른데 앞으로 50년 내에 그냥 한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구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합니다.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늘어날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은 인구도 늘고 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지역에 제철소 하나 있다 칩시다. 제철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철소가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럼 그 도시는 또 반토막.
근데 이제 그 대도시가 강하다는 거는요. 네. 대도시는 안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그 직업들이. 네네. 직장들이. 몇 개 망해도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고용이 계속 건강하거든요. 아, 고용 의존도가 너무 한 회사에 그런 건 되게 위험하겠네요. 그런 부산이 그랬습니다. 부산 때문에. 부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뭐 이런 거 네. 제조 공장이었잖아요. 네네. 그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고 또 베트남에서 또 뭐 중앙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뭐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거기 굉장히 의존했는데 나이키하고 몇 개가 나가니까 부산 경제가 휘청하면서 그랬거든요. 고용의 움직임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디 지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 최소한 그 고용이 늘고 있니? 예, 이거는 봐야 된다. 지금 공장들 보니까 네네. 다 망할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한 5년 10년 내에 그 공장 문 닫을 거예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이걸 예전부터 겪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계속 성장하기만 하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망하고 이런 것들 아직 많이 못 겪었잖아요. 네. 선진국들은 뭐 20세기 초반부터 어떤 산업은 사라지고 또 사람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군부대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예요. 군부대요. 상원 의원이나 뭐 이런 하원 의원들이 로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군부대는 절대로 남겨주세요. 아, 군부대를 둬라. 네, 군부대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경제가 죽어버리면 또 마을이 사라져요. 이태원 좀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것도 뭐 그렇긴 한데 어떤 마을을 보면은 진짜 군부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네네. 그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군부대 유지예요. 아하. 우리나라도 뭐 약간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좀 있죠. 그 위수 지역인가? 네, 뭐 그거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도 지금 군인들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모여지고 폐쇄되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 폐쇄되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네네. 군인은 자꾸 줄고 있는데 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이 폐쇄를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고 네. 어떤 지자체는 잘됐다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도시들은 네. 고용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땅 가지고 더 좋게 쓸 수 있다. 네. 근데 그 나가지 마세요 하는 데는 너마저 나가면은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가격이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오른 건지 네.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인지 지역마다 볼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용 정도만 보셔도 고용.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고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 근처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고용이 되면 거기랑 관련된 뭐 연계된 업체들도 계속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업종들은 고용 하나당 한 7명 정도 인구가 생긴다고 봐요. 왜 그러면 고용 하나당 뭐 가족도 가야 되고 그다음 저를 직원하기 위한 라면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복사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한 7명 정도까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알아보고 그냥 가격이 올라서 가격만 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 도시인데 여기 10만 도시가 3억이야. 이쪽 10만 도시 3억이야. 여기 2억이네. 여기 오를 거야 하고 무조건 가는 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뭐 방직 공장이고 이쪽은 IT 공장이 많다. 그럼 방직 공장은 한 10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좌절을 겪은 도시들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있죠. 근데 그런 도시들 보면 빈집이 한 30-40%까지 탁 올라갑니다. 빈집 있죠. 빈집이 한 30% 40%. 최고로 빈집 많은 데가 한 40%까지 생기거든요. 그럼 또 그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옛날 같으면 그 빈집 하나 사도 좋은데 요즘 그거 사면은 다주택자 돼. 다주택자 돼서. 맞네. 그 농가 같은 거 잘못 사면은 다주택자 되죠. 맞습니다. 그 금액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종부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것도. 자기 고향에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내려가서 그 경제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오히려 좀 다 빠져야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 빠지면은 또 빠지는 대로 힘들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정리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 주변에 보고 있는데 공동으로 뭘 하지 마십시오. 공동으로. 친척들도 공동으로 땅 사거나 뭐 사가지고. 그거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나이 드시면은 자금
집행 시기가 달라요. 아, 누구는 필요한데 누구는 필요 자, 더 우리 가고. 둘이서 같이 샀어요. 아주 뭐 동네 사촌으로. 저도 고향 강원도에. 아, 네네네. 그래서 땅을 같이 사서 화목하게 지내다가 아, 내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뭘 돈을 빼야 돼. 내가 현찰이 있나요? 공동투자한 데서 빼주시오. 그럼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의의까지 상할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공동투자를 하면은 뭐 자식하고 부모의 공동투자, 뭐 부부간의 공동투자 이런 건데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그 남하고 투자하고 특히 나이 드시면은 환금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 최악의 투자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좀 돈이 모자르면 작은 걸 하더라도 맞습니다. 혼자 하는 게 낫다. 예.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거는 서로 여유가 있고 쭉 갈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근데 그 여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다 칩시다. 여유가 있는데 애 뭐 둘 시집장가 보내고 그럼 여유가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런데 그까지는 금액을 제가 다 예상을 했어요. 뭐 결혼 비용하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사업하다가 말아먹어서 이건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또 뭐 제 아는 친척이 아니 누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급하게 뭘 해줘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또 뭐 가족 중에 큰 병이 난다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집을 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편하게 하는 게 이제 콘도 있으면 콘도 팔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동투자한 거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문제부터 해가지고 처리 문제까지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 친구들이랑 이런 노후를 준비하는 층이랑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도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 뭐 투자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젊은 친구하고 이제 노령층하고 두 개 확실한 차이는 리스크예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리스크를 싫어하더라도 리스크한 상품을 조금은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은 아무리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도 그 리스키한 상품은 굉장히 부피를 줄여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그래서 뭐 보통 젊은 친구들은 일단은 이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 놓고 시드머니 중에 한 10% 정도는 코인 투자 오케이. 그냥 8, 90%는 정상적인 데 가야 돼요. 정상적인 게 이제 뭐 주식, 뭐 채권, 뭐 부동산. 부동산 또 뭐 심심하시면 오늘 뭐 오늘은 안 하겠다. 월요일 날 부동산 뭐 빌딩 한 5,000원치 살 수 있고 10,000원치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요? 어떻게? 주식 HDS 있잖아요. 리츠. 그래서 뭐 오늘 심심하면 강남에 빌딩 살까? 그럼 100만 원씩 강남 빌딩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상품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선진국은요 병원도 삽니다. 뭐 그다음 상가는 당연히 사고. 그리고 뭐 심심하면 또 심심한 게 아니고 저쪽에 도로가 좋아 보인다면 도로도 사고.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을 맞춰야 돼요. 이건 조금 다르지만은 밀리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433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433. 40%는 부동산, 30%는 주식 채권, 30%는 이제 저 현금성 자산하고 뭐 그런 것들 좀 합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키한 상품을 좀 담아도 된다. 근데 이게 뭐 한 30% 넘어가고 이거 좀 아니다. 주식은 원래 리스키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주식을 리스키한 상품이라 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특이해요. 그 회사가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씩 사고 그래요. 옆에서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거 저는 그거 할 때 한두 번 이익 보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보통 재무제표라고 했잖아요. 보고 나서 야 현금이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건 보고 나서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상패당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뭐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그것만 확인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주식이라 하면 보통 이제 뭐 좀 우리가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건 그렇게 리스키한 주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한 바구니 안 남고 몰빵 안 하고. 그럼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게 나와요. 이상한 건 뭐 울트라 슈퍼 뭐 이런 게 뭐 바이오에다가 뭐 IT 글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붙인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리스키한 상품이고 그냥 주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추종 ETF도 괜찮고요. 그다음 채권은 당연히 더 좋고. 그래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 리스키하다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아주 작게 해서 네네. 다 날려도 뭐 그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 큰 이상 없게 하고 네. 리스키한 거는 이제 아까 주식 중에 좀 리스키한 거라든가 뭐 신흥 주식이라든가 네.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수익률이 항상 커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여기서는 이제 리스키하더라도 좀 볼드하게 나가더라도 수익률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네. 나이 드시면은 안 깨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 이거 잘하면 얼마 수익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젊을 네. 때는 네네. 깨지면 어떻게 깨질까?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여기서 몇 프로 깨지고 집이 박살나면 몇 프로 깨지고 네. 다 깨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깨지는구나. 이게 이제 둘 다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나이 드시면은요. 네. 버는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 최대한 깨지면 얼마 깨질까만 생각하세요. 안 깨지면은 버는 거예요. 네. 버펫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이제 투자해본 세 가지 원칙인가? 네. 버펫이 얘기한 게 뭐 첫 번째 깨지지 마라, 두 번째 깨지지 워렌 마라, 버핏이요. 네. 세 번째도 깨지지 마라. 뭐 그쵸, 한 그쵸. 100번 안 깨지다 보면 버는 기회는 몇 번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버펫의 말도 똑같은 게 진짜 나이 드셔서는 안 깨지는 것 위주로 접근해야 되지 네. 수익률로 접근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네. 젊을 때는 한 30% 또는 30% 미만의 자산을 리스키한 데 넣어보고 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재미를 붙여가야 돼요. 네네. 집 하나 사가지고 20년 동안 뭐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20년 30년 동안 그냥 뭐 모시고 살고 은행에 빚지고 살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또 투자 방식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뭐 처음 시장 전망부터 대응까지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시장에서는 절대 조바심을 내면 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또 도달하지 않으면은 네. 꿈을 상당 부분 접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뭐 주식에 물타기 하듯이 네네. 야, 그 자기 목표 기간을 계속 늘리자고 그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네네. 그런 조바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파악한 정보가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냥 뭐 저런 얘기 한번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네네.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뭐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그냥 다 참고로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십시오. 네. 다 확인하시면은 뭐 큰 낭패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